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새벽 LA 한인타운 인근 이스트 헐리우드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총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새벽 2시경 치명적인 무기를 이용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한 승용차가 군중을 향해 돌진한 정황을 포착해왔습니다.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가해 차량 운전자인 남성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공격당하고 있었으며 몸에 총상을 입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주 중부 내륙에서 기록적인 홍수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100명이 넘은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19일 보도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당 속국 아이스가 메디케이드 가입자 약 7,900만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와 공식 협정을 체결하고 메디케이드 이용자의 주소와 생년월일, 인종,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는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거액의 비자 수수료를 받을 전망입니다. 주류 언론들은 지난 18일 미국 정부가 관광, 학업, 출장 용도의 비이민 비자로 미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250의 새로운 비자 수수료가 부과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름 미국에서 판매되는 소고기의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에게 한동안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 여성의 출산 의향이 유엔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녀 간의 출산 의향 격차는 가장 커 성별 인식차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들의 종교적 자유를 장려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적 사유로 인한 재택근무와 근무 시간 동안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포함됩니다. 영국에서 3명의 DNA를 가진 아기 8명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종교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가 이 기술의 도입을 환영하며 유전질환과의 싸움에서 중대한 진전으로 보는 시각과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를 표하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새벽 LA 한인타운 인근 이스트 헐리우드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총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새벽 2시경 치명적인 무기를 이용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한 승용차가 군중을 향해 돌진한 정황을 포착해왔습니다.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가해 차량 운전자인 남성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공격당하고 있었으며 몸에 총상을 입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에게 총을 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파란색 운동복을 입었고 은색 리볼버를 지닌 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LAPD는 현장에서 차량 돌진으로 다친 피해자 2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힌 가운데 부상자들 가운데 3명이 현재는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중부 내륙에서 기록적인 홍수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100명이 넘은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19일 보도했습니다.
실종자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수색 작업은 수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수색 기간이 길어지면서 희생자 찾기를 포기하는 실종자 가족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쏟아진 폭우로 텍사스주에서는 여름 캠프장, 강변 주택, 공원 등이 휩쓸려 내려가며 최소 135명이 사망했으며 100여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재난 현장 수색 작업은 대규모 면적에서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더해 텍사스 홍수의 경우는 실종자 숫자가 계속 변동되는 것도 더딘 수색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초 커 카운티에서 집계된 실종자 숫자는 173명에 달했지만 수색이 계속되면서 97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종자 숫자 감소가 정체되면서 기존 집계가 정확한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당 속국 아이스가 메디케이드 가입자 약 7,900만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와 공식 협정을 체결하고 메디케이드 이용자의 주소와 생년월일, 인종,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국토안보부 간 체결된 협정에는 아이스가 식별한 외국인에 대한 신원과 위치 정보를 CMS 데이터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아이스는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는 없고 9월 9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람만 가능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불법 체류자가 연방 의료 예산을 부당 수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 내 불안감은 증폭되면서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응급 환자가 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전염병 대응과 지역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는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거액의 비자 수수료를 받을 전망입니다. 주류 언론들은 지난 18일 미국 정부가 관광, 학업, 출장 용도의 비이민 비자로 미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250의 새로운 비자 수수료가 부과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 법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감세 및 예산 확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름 미국에서 판매되는 소고기의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에게 한동안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다진 소고기 1파운드 평균 가격은 $6.12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12%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스테이크용 생고기는 평균 가격은 약 8% 상승해 1파운드당 $11.49를 기록했습니다. 소고기가 끊임없이 비싸지는 이유로는 축산업의 침체와 질병 확산, 관세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의 가축경제학과 데이비드 앤더슨은 미국의 소고기 산업이 더 큰 가축을 사육하는데 더 능숙해졌기 때문에 목장주들은 더 적은 소로 동일한 양의 고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농업협회는 2020년부터 시작된 3년간의 가뭄으로 목초지가 말라붙고 소 사료값이 급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 서부 전역에서는 가뭄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사료 가격은 이미 낮은 이윤으로 운영해온 농장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 농가가 암소를 평소보다 더 많이 도축했고 단기적으로 소고기 공급을 늘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소고기 사육 규모는 감소했습니다. 소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 여성의 출산 의향이 유엔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녀 간의 출산 의향 격차는 가장 커 성별 인식차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7일 제140차 양성평등 정책포럼에서 발표하는 저출생 대응 가족 패널 조사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출산 의향은 5점 만점에 1.58점으로 비교 대상 8개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가장 높은 편이었지만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가장 낮았습니다. 여성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도는 한국이 여성 2.93점, 남성 3.08점으로 홍콩과 노르웨이, 네덜란드보다 높았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들의 종교적 자유를 장려하는 새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적 사유로 인한 재택근무와 근무시간 동안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포함됩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인사관리처는 모든 연방정보기관의 수장과 권한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적 자유를 존중하고 집행하며 연방정부 내 모든 형태의 종교적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지침에는 연방 공무원들이 종교적 이유로 재택근무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과 동시에 내렸던 공무원 전면 출근 명령을 일부 완화한 것입니다. 영국에서 3명의 DNA를 가진 아기 8명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종교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가 이 기술의 도입을 환영하며 유전질환과의 싸움에서 중대한 진전으로 보는 시각과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를 표하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유전질환으로부터의 해방이 기술을 지지하는 이들은 미토콘드리아 질환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반대로 반대론자들은 생명 윤리의 딜레마,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한 윤리적 우려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2개의 살아있는 배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PNT 방식의 경우 어머니의 난자와 기증자의 난자를 각각 수정시킨 후 2개의 수정란에서 핵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배아가 손상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라일리 모어 하원 의원과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이 지난 17일 결의안을 발표하며 전 세계 3억 8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높은 수준의 박해와 차별에 직면해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 시리아, 튀르키예, 이란, 파키스탄 등 여러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학대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결의안은 알제리에서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고 목회자들이 체포되고 있으며 이집트에서는 무슬림에 의해 기독교인 소녀들이 납치되고 강제 개종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나이지리아에서는 매년 다른 모든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 79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69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33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20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